현황과 관련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 개정을 공식화하고 국민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야당 당명은 2000년 이후에 7번이나 바뀐 것이고 19대 국회에 들어서도 3번이 바뀌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 개정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를 쇄신하고 등 돌린 민심을 얻어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명 개정과 같은 선거 전략만 고민할 때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야당은 정기국회 내에 경제 활성화 법안들과 테러 방지법 등 중요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면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의 처리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발의된 지 1237일째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약 9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돕고 다시 하겠습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돕는 법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테러 방지법과 북한 인권법도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상임위 논의 단계부터 어깃장을 놓으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중점 법안은 반대의 대상일 뿐입니다. 야당에게 민심이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책임하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 간판만 바꾸어 단다고 국민들께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음식이 맛있어야 손님이 찾지 간판만 바꾸어 단다고 장사가 잘 될 리 없습니다. 부디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를 구분하길 바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기국회 내에 중요 법안을 합의 처리하길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14일 도심의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이 오늘로 23일째로 조계사에 응거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겠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불법 폭력을 사주하더니 정작 책임져야 할 때는 꽁무니 빼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또한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끝나면 자진 출두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이제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조계사에서 나갈 수 없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마치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5월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 거듭되는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조계사에 은신하며 이제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핑계로 조계사 신도들의 요구도 묵살하며 퇴거 요구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야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노조비 등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직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정점에 위원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막강한 민주노총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집행도 피해갈 수 있고 조계사도 자기 마음대로 머무를 수 있으며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집행도 피해갈 수 있고 조계사도 자기 마음대로 머무를 수 있으며 국가 공권력을 조롱해도 된다는 오만과 착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적어도 무정부주의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바랍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고집으로 아직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는 연방제 국가에서나 가능한 제도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어야 합니다. 전라도 비례대표, 경상도 비례대표, 충청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이 마치 고려 연방제라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동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역구 후보가 얻은 표와는 무관하게 정당별 투표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제도이므로 사표 방지와도 무관합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제 넉 달여 남은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룰을 바꿔주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을 못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누구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 획정에 조속히 합의하기를 촉구합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UN 인권이사회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UN 이사회에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UN 인권이사회의 의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인권 논의의 중심 기구에서 대한민국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말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법의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북한 인권법의 합의 처리를 약속하였지만 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상임위 단계에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앞서 제17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략적 이해만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략적 이해만 고집하지 말고 북한 동포 인권의 실현을 위해 북한 인권법 처리에 최대한 협조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